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15분 건강 운동 루틴을 소개하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뻣뻣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쉽게 했던 일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지죠. 근육과 관절이 약해지면서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피곤해지고 자칫 잘못하면 부상 위험도 커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운동 습관을 들이면 걷기, 옷 갈아입기, 손녀 안아주기까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거창한 운동기구도 헬스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15분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주변 어르신들과 함께 실천하며 효과를 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곧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몸이 아직 굳어 있는데 무리하게 움직일 때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근육과 관절은 마치 차가운 고무줄과 같습니다. 갑자기 늘리면 끊어질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운동의 중요성은 알지만 준비 운동의 필요성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혈액순환이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습니다. 근육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움직임은 작은 동작에도 통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순자님이라는 74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전직 교사로 은퇴 후 건강을 위해 동네 걷기 모임에 참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하셨죠.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준비 운동을 자주 건너뛰셨습니다. 다른 분들이 스트레칭을 할 때 그분은 이미 앞서 걷기 시작하곤 했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준비 운동 없이 바로 걷기 시작했는데 무릎에 뻐근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참으셨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셨더니 무릎 주변 근육에 염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한동안 운동을 완전히 쉬셔야 했습니다. 걷기 모임에도 나갈 수 없어 우울한 시간을 보내셨죠. 의사 선생님은 충분한 워밍업 없이 운동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차가운 근육과 관절에 갑작스런 부하가 가해지면서 염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분은 달라졌습니다. 운동 전 워밍업을 철저히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집에서 나오기 전에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걷기 모임에서도 다른 분들과 함께 충분히 몸을 풀었습니다. 몇 개월 후 무릎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고 지금도 즐겁게 운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단 5분만 투자해서 몸을 데우는 것입니다. 복잡한 동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제자리에서 발을 구르거나 팔을 흔들고 무릎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워밍업의 핵심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근육 곳곳에 따뜻한 혈액을 보내도록 돕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급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5분 이상 가볍게 몸을 풀어주세요. 어깨를 앞뒤로 돌리고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팔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어깨와 팔꿈치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무릎과 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무릎과 어깨 같은 약한 부위는 더욱 천천히 스트레칭 해주세요. 준비 운동을 할 때는 호흡도 중요합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근육에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운동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혹시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예전보다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팔과 어깨 힘의 약화입니다. 장을 보고 온 무거운 가방을 들거나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 심지어 무거운 이불을 개는 일조차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주요 원인은 근육량 감소와 관절 유연성 저하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종이라고 부르는데 30대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특히 팔과 어깨 근육은 일상생활에서 큰 힘을 쓸 일이 적어 더 빨리 약해집니다.
그 결과 팔꿈치를 구부리고 펴는 동작, 어깨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이정호님이라는 69세 은퇴 은행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직장생활 내내 주로 책상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근력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은퇴 후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셨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3살 손녀를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안아달라고 조르자 기꺼이 안아 올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겨우 안아 올렸지만 금세 팔이 아파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손녀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고 그분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진지하게 고민하셨습니다. 이대로 계속 약해져도 되는 건지, 손녀와 함께 놀아줄 체력도 없는 할아버지가 되어도 되는 건지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헬스장을 생각해 보셨지만 거리도 멀고 비용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물병을 이용한 운동법이 나왔습니다. 특별한 도구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작은 500ml 물병 2개였습니다.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10번만 해도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근육통 때문에 힘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같은 동작을 해도 예전보다 덜 힘들었고 일상생활에서도 팔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3개월 후 손녀가 다시 놀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자신 있게 안아 올렸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어도 팔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손녀와 함께 놀이터에서 그네도 밀어주고 미끄럼틀도 함께 탔습니다. 그분은 다시 찾은 체력에 감사했고 가족들의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매일 물병 운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물병의 크기도 1리터로 늘렸고 다양한 동작을 추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운동이 즐거워졌다고 하십니다. 상체 근력 강화의 해결책은 정말 거창한 게 아닙니다. 덤벨이 없어도 집에 있는 물병이나 스프캔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게가 아니라 올바른 자세와 꾸준함입니다. 팔 운동을 할 때는 등을 곧게 세우고 어깨를 뒤로 당겨줍니다. 물병을 들 때는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빠르게 하면 관성에 의존하게 되어 운동 효과가 떨어집니다. 호흡도 중요합니다. 팔을 올릴 때 숨을 내쉬고 내릴 때 숨을 들이마십니다. 팔 운동은 하루 10회씩 2세트로 시작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점차 횟수를 늘려갑니다. 무게보다는 정확한 자세와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천천히 늘려가세요. 걸음걸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꼭 잡아야 하거나 평평한 길에서도 가끔 휘청거리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다리 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체 근육 약화와 함께 균형 감각까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체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기둥이 약해지면 몸의 중심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과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무게중심이 불안해집니다. 여기에 뇌의 평형기관 기능까지 저하되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게 낙상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닙니다. 골밀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장기간 침상 생활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영애님이라는 72세 전직 간호사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을 때부터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고 간호사로 일하면서 환자들의 낙상 사고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에게 그런 일이 닥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좁은 통로에서 다른 사람을 피하려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렸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상인분이 재빨리 잡아주어서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분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후 곰곰 생각해보니 최근 들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특히 무서웠고 어두운 곳에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할 때는 하루 종일 서서 일했는데 은퇴 후에는 집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분은 하체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좋지 않아서 무리한 운동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자를 이용한 운동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부터 시작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허벅지 근육을 사용해서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5번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고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도 추가했습니다. 이 동작은 균형 감각을 기르는데 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발로 서서 다른 발을 들어 올리는 것은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2달 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예전보다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걸을 때도 발걸음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시장에서도 자신 있게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좁은 통로에서 사람을 피할 때도 휘청거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매일 하체 운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공원 산책도 즐기시고 친구들과 함께 가벼운 등산도 하십니다. 무엇보다 넘어질까봐 걱정하지 않고 자신 있게 외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하십니다. 하체와 균형 운동의 해결책은 안전한 환경에서 단계적으로 근육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의자를 이용하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는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입니다. 의자 운동을 할 때는 등받이가 튼튼한 의자를 선택하세요. 의자에 깊숙이 앉아서 등을 곧게 세우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려 바닥에 단단히 디딥니다. 팔은 가슴 앞에서 교차하거나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10번씩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점차 늘려서 20번, 30번까지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다리를 옆과 뒤로 번갈아 들어 올리는 동작도 추가하면 균형 감각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젓가락질이 예전만큼 자유롭지 않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추를 잠그거나 병뚜껑을 여는 일, 펜을 잡고 글씨를 쓰는 것까지도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과 손목의 작은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손은 인간의 가장 정교한 도구입니다. 27개의 뼈와 수많은 작은 근육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섬세한 동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작은 근육들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리모컨 사용이 늘어나면서 손가락의 큰 움직임은 줄어들고 작은 터치 동작만 반복하게 됩니다. 손목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을 둘러싼 인대와 근육이 경직되면서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불편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손의 기능 저하는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김동호님이라는 76세 전직 목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손으로 일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젊을 때는 무거운 망치도 자유자재로 다뤘고 정교한 목공 작업도 척척 해내셨습니다. 손은 그분에게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자부심의 원천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취미로 작은 목공 작업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손자들을 위한 장난감을 만들거나 집안의 부족한 가구를 직접 만드시곤 했습니다. 가족들도 그분의 솜씨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나사를 돌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드라이버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손자를 위한 나무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금세 끝낼 수 있는 간단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톱을 잡는 것부터 힘들었습니다.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톱이 흔들렸고 직선으로 자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날은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손재주를 잃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손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테니스공을 이용한 운동법이 나왔습니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테니스공을 구입했습니다. 처음 해보니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테니스공을 손바닥으로 꽉 쥐는 것도 힘들었고 몇 번 하지 못해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10분씩 테니스공 운동을 했습니다. 한 달 후부터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손목에 조금씩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뚜껑을 여는 것도 예전보다 쉬워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다시 공구를 단단히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중단했던 목공 작업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손자를 위한 나무 자동차도 완성했습니다. 예전만큼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에게는 큰 성취였습니다. 손자가 그 자동차를 가지고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매일 테니스공 운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더해 고무공을 이용한 다양한 손목 운동도 추가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취미 목공을 즐길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손과 손목 강화의 해결책은 정말 간단합니다. 테니스공이나 작은 고무공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핵심은 꾸준히 손의 작은 근육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쥐었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근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테니스공 운동을 할 때는 우선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복부에 힘을 살짝 줍니다. 테니스공을 한 손에 들고 최대한 강하게 쥡니다. 5초 정도 유지한 후 천천히 펴니다. 이것을 10회씩 양손 번갈아가며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손목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운동 후 갑자기 멈춰서 바로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근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으로 긴장된 근육이 갑자기 멈추면 혈액순환이 급격히 변하면서 뻣뻣함과 통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 중에는 근육에 많은 혈액이 몰립니다.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운동을 멈추면 이 펌프 작용이 중단되면서 혈액이 근육에 고이게 됩니다. 그 결과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근육통과 피로감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회복 속도가 젊을 때보다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이면 사라지던 근육통이 일주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후 마무리 단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오정자님이라는 70세 전업주부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부터 건강을 위해 홈트레이닝을 시작하셨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하는 간단한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했지만 운동 후 마무리는 건너뛰곤 했습니다. 운동이 끝나면 바로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빨래를 널거나 설거지를 하고 저녁 준비를 해야 했죠. 마무리 스트레칭은 시간 낭비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몇 주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운동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온몸이 뻣뻣했습니다. 특히 허리와 어깨가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허리 통증 때문에 제대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운동 후 적절한 마무리를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때서야 그분은 마무리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운동 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점차 습관이 되었습니다. 스트레칭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운동 후 근육통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한 달 후에는 허리 통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스트레칭의 효과에 놀랐습니다. 단순히 근육을 늘리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음도 편안해지고 잠도 더 깊게 잘 수 있었습니다. 운동 후 스트레칭 시간이 하루의 마무리이자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운동 후 스트레칭을 빼먹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더해 아침에 일어나서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십니다.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까지 얻었다고 하십니다. 스트레칭과 마무리의 해결책은 근육을 이완하고 호흡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동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건을 잡고 팔을 늘리거나 발목을 당겨 종아리를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무리 스트레칭의 핵심은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느리면 오히려 근육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드는 정도로만 느려줍니다. 각 동작마다 20-30초 정도 유지하면서 깊게 호흡합니다. 운동 후에는 최소 5분간 스트레칭을 하세요. 목과 어깨부터 시작해서 팔, 허리, 다리 순서로 전신을 골고루 늘려줍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의 운동을 마무리한다는 마음으로 임하세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편안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15분 건강운동 루틴은 정말 특별한 도구도 큰 체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물병과 의자, 테니스공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몸이 굳어 있어서 움직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근육통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몸이 점점 달라집니다. 한 달, 두 달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몸이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팔에 힘이 있고 걸을 때 발걸음이 안정되는 변화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손녀와 함께 놀아줄 수 있고 친구들과 여행을 갈 수 있는 체력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15분씩 투자한다면 분명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처음엔 불안하고 어색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시작하세요.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곧 경험하실 것입니다.